반도체 수출이 추가되면서 수출 품목이 다양해졌다. 뭐 이렇게 돼야지 이게 경제 발전에. 그래서 발전이다라는 말을 쓰려면 양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다가 질적인 발전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경제 발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경제 성장의 의 제목 줄칩니다. 생산 능력이 확대되는 걸 말하고요. 국민 소득이 증대되는 걸 말하고요. 경제 성장률이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이 확대되고 국민 소득이 증대되는 것을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 말한다. 경제 성장의 요인에는요. 토지, 자원, 인력, 자본, 기술 됐고요.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 특히 여러분 정부의 정책은 경제 성장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 예제 문제 볼까요? 어떤 사회 경제 성장 잠재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 거의 상식적인 문제네요. 정부의 경제활동 규제, 기술 및 생산 요소의 양과 질 넘기시고요. 자, 경기 판단과 예측 방법. 이제 우리가 뭐 했죠? 이거 다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기 판단과 예측 갑니다. 자, 경기 판단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경기가 호황인지 불황인지 이런 걸 판단하는 걸 말합니다. 개별 경제 지표에 의한 방법은 뭐 GDP라든지 그 밑에 나와 있는 월중 움직임을 나타내는 소비활동 관련 지표, 투자활동 관련 지표, 수출입 동향 지표, 생산활동 관련 경제 지표 등이 있다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도소매 판매액 지수가 소비활동 관련 지표인지 투자활동 관련 지표인지 정도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한번 쭉 보시자고요. 우선 도소매 판매라든지 내수용 소비재 출하 이런 것들은 소비와 관련된 거고 국내 건설 기성금액 그랬잖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국내 건설 기성금액. 자, 이제 이런 거는 학생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이게 뭘 말하냐면은 우리나라 건설업체 국내 시공 실적입니다. 해외는 필요 없죠. 국내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조사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국내 건설 기성금액입니다. 이 국내 건설 기성금액은 우리가 경제를 판단할 때 현재의 경제 상황과 동행해서 나아간다. 이런 거죠. 뭐 설비 투자, 추계 기수 등등등이 있고 수출입 동향 지표, 수출액, 수입액, 수출 신용장 내도액이 있는데 신용장이라는 거는 우리 옆에 설명이 잠깐 나와 있긴 합니다만 이게요, 무슨 볼펜 하나 우리가 볼펜 뭐 10자루 수입하면 그냥 볼펜 10자루 받고 그 자리에 돈을 주면 되겠지만 선박을 수출한다, 뭐 철강을 수출한다 이럴 경우에는요, 그쪽 수입업자, 수출업자가 뭐 얘기하고 실제로 물건을 주고받고 할 때까지 시일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 조직폭력배들이 창고 같은 데서 만나가지고 마약 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수입업자다 그러면은 수입업자면 물건을 받고 돈을 줘야 될 텐데 저쪽에서는 내 신용을 잘 모르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물건을 사줄 사람인데 내 신용을 모르면 저쪽에서 물건을 보내주기가 꺼려질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내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신용장을 개설합니다. 내가 있는 회사, 자, 이 시스컴 무역회사, 이 시스컴 무역회사의 신용을 내가 거래하는 은행인 국민은행이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보증을. 그래서 국민은행 이름으로 보증서를 하나 써주는 겁니다. 시스컴 무역회사는 안전하다라고. 그걸 우리가 LC, Letter of Credit, 그러니까 신용에 관한 편지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LC라고 해요. LC. 그 LC를 주면, 그러니까 LC가 주고받는다라는 것은 실제로 돈이 지금 주고받은 게 아니라 할지라도 현재 경제 상황, LC가 많이 쌓였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용장도 경제지표가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종합지표에 의한 방법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거 별표 바로 쳐주시고, 그리고 뭐가 나와 있습니까? CI 나와 있습니다. CI. 자, CI라는 것은 경기 종합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국민경제 전체의 경기 동향을 쉽게 파악하고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면 뭐뭐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게 나오네요. 자, CI는 뭘 갖고 한다? 선행, 경기보다 앞서가는 거, 경기와 나란히 가는 거, 경기보다 나중에 가는 지표들을 판별한다라는 거죠. 이를테면은 뭐 선행 종합지수 10가지 중에서 6가지가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테면 그러면 10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10가지 중에서 6가지가 매우
매우 빠르게 변화 양상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어허 경기가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아서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아서 경기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행종합지수 10가지, 동행지수 8가지, 후행지수 5가지는 한 번씩은 쭉 읽어보시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후행종합지수가 6개에서 5가지로 축소됐다는 거, 한 가지가 줄어들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을 옳지 못한 것 그랬는데요. 자, 여기 보면 4번에 보니까 화폐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에 의하면 예상된 화폐량의 변동이 경기 변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랬습니다. 아하, 보죠. 자, 그러면 도대체 경기 변동은 왜 일어나는가? 요거 잠깐 공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변동은 왜 일어나는가? 우선 케인즈는 기업가의 야수적 충동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가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가 내가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정말 동물적 감각, 야수적 충동, 그 충동에 의해서 투자를 늘리면 결국 경기가 변동되어진다. 그게 이제 케인즈의 생각이었고요. 우리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거는 자 화폐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 그걸 우리가 MBC라고 합니다. MBC. MBC는 루카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요. 이 루카스라는 사람은 경기가 왜 변동된다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전제가 있습니다. 이 루카스의 MBC는 그 전제가 그 불완전한 정보 하에서 시장의 정보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 하에서 개인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합리적 기대를 합니다. 즉 합리적 기대를 한다는 것은 즉각 합리적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전철이 와야 될 시간이 오지 않는다. 그럼 이것은 전철이 사고가 난 것일 것이다. 내가 여기서 계속 기다린다면은 전철은 계속 딜레이 돼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앉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고 오늘 지각할 것이다. 난 지금 빨리 밖에 나가서 택시를 잡든지 버스를 타야 되겠다. 이런 게 합리적 기대예요. 이게 합리적 기대예요. 그러면 개인은 있잖아요. 항상 매 순간에 가장 합리적인 선택, 개인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개인은 합리적인 기대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시장 전체 충격, 예를 들면은 화폐량의 변동이 있었다고 할게요. 자, 외부에서 화폐량의 변동과 같은 이런 거는 어떤 개별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 충격이잖아요. 화폐량 변동과 같은 총체적 충격을 개별적 충격으로 오인합니다. 즉 우리 회사에만 돈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오해해요. 그래서 투자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경기가 변동됩니다. 이게 바로 MBC예요. 그러니까 화폐량 변동과 같은 총체적 충격을 개인들은 그거를 전체적인 종합적 충격으로 보지 못하고 불완전한 정보 때문에 이걸 우리 기업에만 닥친 그런 충격이라고 이해하고 우리 기업이 지금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구나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투자를 증가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경기가 변동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로 와보시면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에 의하면 예상된 화폐량의 변동이 예상치 못한 화폐량의 변동, 불완전한 정보하에서 예상치 못한 화폐량의 변동이 불완전한 정보에서 오는 예상치 못한 어디 갔어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화폐량의 변동이 경기 변동에 영향을 준다라는 게 바로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 루카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BSI 가도록 할게요. 자, BSI, CSI 이런 건 뭐냐면요. 그 두 개 다 설문조사입니다. 여러분 제목이 설문이라고 돼 있죠. 그게 중요합니다. 설문입니다. 이 설문을 기업가에다 하면 BSI가 되고요. 비즈니스니까요.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하게 되면 컨슈머 CSI가 됩니다. 방법은 둘 다 똑같습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전체 응답 중에서요.
전체 중에서 긍정 빼기 부정이에요. 근데 뒤에가 중요한데요. 곱하기 100이고 더하기 100입니다. 그럼 한번 직접 가보겠습니다. 뭐 BSI가 됐건 CSI가 됐건 당신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가한테 물어보면 BSI고 소비자에게 물어보면 CSI란 말이에요. 전체가 200명이라고 할게요. 전체가 200명이고 긍정하고 있는 사람이 자 200명 중에서 그래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면은 150명. 아니에요. 경기는 더 나빠질 것 같아요. 50명. 곱하기 100 더하기 100 값이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죠? 100. 200분의 100이니까 0.5, 100에 0.5니까 50, 그 50에다 100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150이 나오죠. 그럼 이러면은 경기가 되게 좋은 겁니다. 만약에 긍정과 부정이 똑같다면은 200분의 긍정이 100, 부정이 100이면은 이게 0 나오지 않습니까? 0에다 100을 더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100 나오죠. 따라서 긍정과 부정이 동일할 경우에 100이 나옵니다. 이게 기준이 되죠. 이게 기준이 돼서 이거보다 낮다면 뒤에 것, 즉 경기를 나쁘게 보는 사람이 많은 거고 이거보다 높다면 경기를 좋게 보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 다음 5번 계량 모형에 의한 방법 그랬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건 그냥 계량 모형이 아니라 거시경제 계량 모형이에요. 아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갑시다. 일단 책 제목대로 5 계량 모형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계량 모형으로 가고 이 계량 모형이 다시 두 개로 나눠서 거시적, 거시경제 계량 모형 그 다음에 시계열 모형이 있다. 이렇게 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덜 헷갈릴 것 같아요. 자, 계량 그러면 이건 수치화한다라는 거잖아요. 수치화하는데 우선 시계열 모형부터 볼게요. 시계열 모형이라는 것은 과거의 수치를 통해서 과거의 수치를 연속선상에서 미래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금 추세가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시계열 모형입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거시경제 계량 모형이라는 건요. 경제의 여러 변수들을 경제의 모든 변수를 수치화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만드냐면 방정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방정식, 뭐 y는 마이너스 10x 플러스 100 이런 방정식을 만들고 그 방정식에다가 x값을 줘가지고 독립변수인 x값을 줘서 나타나는 y값, 우리나라 경제의 모습을 예측해보는 방법이 바로 거시경제 계량 모형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계량 모형은 이런 방정식을 사용하게 되고 시계열 모형은 과거의 수치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한다 정도 아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한미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그러면 대부분 이제 저거 거시경제 계량 모형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다 넣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넣어가지고 이 FTA가 한국 경제에 가져다줄 구체적인 수치들을 뽑아내는 게 바로 거시경제 계량 모형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FTA만 하더라도 우리가 FTA와 관련된 모든 변수를 다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시계열 모형 같은 경우에는 과연 과거의 수치만을 이용해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도 있겠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기출문제 중에서 BSI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시의성이 높고 세부 지표들의 시계열 자료가 잘 공표되어 지표의 활용도가 뛰어나다 그랬는데 그게 틀린 답이거든요. 그게 틀린 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틀렸느냐? 그럼요. 이게 진짜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선 BSI는요.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 지표. 그러니까 BSI가 얼마냐라는 게 사실은 현재 경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거의 제일 중요하다? 예, 맞아요. 제일 중요하다 볼 수 있어요. 무슨 선행지수고 후행지수, 동행지수는요. 일반인은 보지도 않아요. 보통 이제 연구소나 신문사에서 현재 경기가 어떻다라고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인용되는 게 BSI하고 CSI예요. 따라서 BSI와 CSI는 경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유용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생산적인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즉 지표의 역할만 하지 그거를 활용해서 뭔가가 나오진 않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기만 한다고요. 지금이 어떤 상태다라고 보여주기만 한다고요. 그게 바로 BSI, CSI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지표를
지표를 어떤 뭐 생산적인 부분에 활용하는 건 좀 떨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자, 성장과 GDP